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여기 연애를 시작한 지 700일 된 커플이 있습니다. 700일, 2년에 가까운 시간이죠. 사랑을 갖고 나가는 시간으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 커플이 모두 20대 초반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이 사랑을 키워온 2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여러 번의 사랑과 실패를 맛본 30대 이상보다는 훨씬 밀도 높고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적당 덕후는 연애 700일 된 커플 중 20대 초반의 남자 사람을 사연자로 모시려 합니다. 어떤 사연을 들고 연애 카운슬러를 찾는 걸까요? 당연히 오늘의 연애 상담 덕후는 지난주부터 연애 카운슬링을 해주고 계신 쑥스런TV의 지숙님입니다. 10년차 베테랑 웨딩 플래너이자 너의 튜브 채널 쑥스런TV에서 연애 상담사로 활약하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희망 회로를 달콤하게 깨우는 내귀의 캔디 같은 상담이 아니거든요. 서늘하리 많지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된 무시무시한 팩폭로입니다. 팩폭로 연애 상담사 지금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쑥스런TV 지숙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숙입니다. 예, 사실 이게 방송도 되고 그 전에 모니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기 시작할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녹음을 방송되기 한참 전에 하고 있죠. 네. 예, 그래도 편집한 거는 보내드렸어요. 네. 예, 어떠십니까? 들어보니까 재밌던데요. 다시 듣는 기분이 또 새롭던데요. 그렇죠. 역시 본인의 상담 내용에 만족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지난주 사연자는 30대 후반의 여자분이셨죠. 네. 예, 닉네임은 아리아나 동그란데님. 아, 버라이어티 했죠. 예, 사연이 진짜 버라이어티했어요.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이마를 오픈해달라고 주문하지 않나. 맞아요. 소개팅에서 또 한 번밖에 안 만났던 남자가 밥을 사주겠다며 굳이 불러냈는데 정작 자기는 다이어트 중이라며 아리아나 동그란데님만 먹는 것만 멀뚱멀뚱 지켜봤다던가. 진짜 약간 보도 듣도 못한 사연이었어요. 그렇죠. 예, 저도 굉장히 쇼킹한 충격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지난주 사연자가 30대 후반의 여자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도 특별한 사연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20대 초반의 남자 사람입니다. 오. 예, 사연자 스펙트럼이 제법 버라이어티하죠? 그러게요. 좀 다소 극단적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적당 덕후만의 매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명을 말씀하시기는 약간 쑥스럽고 닉네임을 정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닮은 살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닮은 살결이요? 네. 네, 지난주에는 아리아나 동그란데님, 오늘은 닮은 살결. 쑥스런TV 지숙님과도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닮은 살결님은 평소에 쑥스런TV를 좀 보셨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연애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보통 연애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문제가 맞아요. 있는 분들은 상담 채널을 찾아보는데 네, 전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리아나 동그란데님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고요. 여자 사람이셨고 오늘은 20대 초반이세요. 나이까지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닮은 살결님? 아, 네, 가능합니다. 네, 나이는? 지금 24살입니다. 24살. 네. 근데 외모만 보면은 약간 고등학생 느낌도 있고. 그리고 되게 예뻐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예, 신분증 오픈할 수 있습니까? 아유, 가능하죠. 성인 맞습니까? 성인 맞습니다. 네, 사실 성인 맞습니다. 24살도 맞고 심지어 군대까지 전역한 네, 남자 사람입니다. 이분의 배경 설명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쑥스런TV 지숙님도 상담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 청취자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남자 사람입니다. 네, 한창 중년이 20대 남자 사람을 연기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처음으로 풀타임 잡을 가져봤어요. 매일매일 적응하느라 아직도 정신이 없습니다. 가끔 정신이 장기 출장을 나간다고 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연애는 게을리할 수 없죠. 저에겐 정말 소중한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녀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 지는 벌써 700일입니다.
그녀를 처음 알게 된 건 꼬꼬마 시절인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조숙해. 그때 우리는 진지하게 사귀었습니다. 그렇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그녀를 잊기는 힘들었지만 저에게도 중2병이 찾아오며 자연스레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중2병 꼬마는 점점 성장해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외로운 곳이죠. 하지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병사들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던 시기였어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던 군 생활의 어느 날 핸드폰 톡 화면에 아주 낯익은 이름이 오늘 생일이라고 뜨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초딩 때 사귀던 바로 그녀가 맞았습니다. 휴가 때 만나기로 약속했고요. 직접 만나고 나니 잠시는 어색했지만 술도 마시고 대화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휴가 복귀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게 벌써 700일이 지났네요. 닮은 살결님, 여기까지 한 줄의 거짓도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주순이 어떻습니까? 총평을 먼저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글쎄요. 뭐 아무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딱히 문제가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연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커플은 도대체 어떤 상담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 이 질문 전에 이런 종류의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아무런 사건이 없었어서 네, 글쎄요. 평탄해 보이는데요. 얼핏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닮은 살결님 커플의 상담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왜 우리 커플은 이렇게나 평탄할까요? 두둥. 아, 그게 고민이시구나. 진짜 고민은 이거죠. 이 행복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이 염장도 아니고 뭐죠? 아니, 너무 고민이 없는 게 또 고민인 것은 또 처음이네요. 근데 이 고민은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700일이면 사실 아무리 20대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700일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싸움이 몇 번씩은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연애 기간에 네. 한 번도 안 싸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저도 많이 봤어요, 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아주 사소한 그냥 약간 말다툼 정도, 뭐 말다툼이랄 것까지도 없는 정도로 진짜 그렇게 스무스하게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 그런 게 실제 가능한 거였군요.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닮은 살결님께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싸웠던 적 있으시죠? 아, 네, 그렇죠. 사소하게라도 싸운 적은 있습니다. 예, 제가 사전 취재를 할 때는 첫 싸움을 아주 오래 사귄 다음에 오래 지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 갔을 때라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둘 다 MBTI가 P예요. 그래서 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있긴 한데 네. 이제 버스 같은 걸 타고 이제 가거나 할 때 네, 계획을 조금 짜야 하잖아요. 뭐 몇 시에 뭐 이거 타고 이렇게 가자. 해외여행을 계속 다니다 보면 이제 좀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힘든 거를 표현을 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네.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다 아니다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멀리 해외여행을 가신 거죠. 아, 네, 예, 맞습니다. 짧게 여행이 아니라 적어도 2주 이상? 올해 2월 한 달 동안 다녀왔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네. 그럼 장기 여행이잖아요. 네, 보통 맞습니다. 그러면은 가기 전부터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는 누군가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근데 두 분 다 그러지는 않으셨고 대량의 목적지, 대강의 목적지와 대강의 계획만 잡고 가신 거였죠. 네, 맞습니다. 둘의 연애 코드나 뭐 성향이나 여행 코드가 네. 그냥 목적지만 정하고 즉흥적으로 다니는 게 좋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게 서로 잘 맞으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둘이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한 번은 빵꾸 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하는 기차나 네.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주도를 하고 저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했죠, 그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닮은 살결님이 스케줄을 주도한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한 곳에 따라갔다 숟가락을 얹어서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싸우는 게 없는 거지.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막 이동을 할 때니까 여자친구에게 뭐 하나 더 보여주려고 오랜만에 왔으니 간만에 왔으니 뭐 하나도 더 경험하게 해주려 무리하게 이동하다가 너는 이 스케줄을 잡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그쵸.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지금 내가 여행을 온 거냐 극길을 온 거냐. 지금 오후 2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내가 걸음걸은 게 18,000보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한 달간 해외여행에서는 크게 싸움이 없었고 돌아와서 공항에서 약간 소란이 있었다고요? 한국으로 인천공항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하셔서 운전을 1시간 반 정도 더 하셔야 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픽업하려고 공항에 오셨는데 당신의 따님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닮은 살기알림까지 픽업해서 집에 데려다 주는데 여자친구의 집과 닮은 살기알림의 집은 약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 네, 위치해 있다. 그쵸. 네. 그쵸.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 싸우죠? 저는 그게 민폐라고 생각이 들어서 민폐지. 그쵸. 음. 네, 그렇지. 그래서 나는 버스 타고 가면 돼. 그러니까 어머니랑 같이 집에 가면 될 것 같아라고 했는데 이제 좋은 자세예요? 네, 여자친구는 이제 음. 아니야 어머니가 데려다 주신대 그냥 타고 가 그랬는데 민폐라는 걸 아니까 의견 다툼이 좀 있었죠. 우선 제일 중요한 어머니 의견은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머니는 타고 가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상담을 바로 하시기 전에 또 하나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여자친구의 어머님하고 좀 안면이 있었어요? 잘 알았어요? 네, 몇 번 됐습니다. 몇 번? 그러면 타고 가도 음. 되지 않나? 싸울 것까지는 없잖아. 그냥 뭐 한두 번 예의상 뭐 아예 괜찮습니다 할 수 네. 있는데. 쑥스러운 TV 지수님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같이 했잖아요. 네. 약간 좀 지겨워. 나 혼자 가는 시간이 한시라도 빨리 나 혼자만의 시간을 네. 버스에서라도 갖고 싶었다.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실제로 이런 걸로 싸우는 커플이 있습니까? 비슷한 상담 사례가 있나요? 이런 걸로 싸운 경우는 없는데 뭐 보통은 사소한 걸로 시작되긴 하긴 하죠.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싸운 거라고 지금. 그때 여자친구 어머니는 어디 계셨나요? 그 둘이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거 보고 계셨나요? 아니요, 딱 그 주차장에 아직 만나기 전에. 음. 네, 만나기 전에 이제 네. 해외에서 이제 돌아올 때 대화를 나눈 거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니면 비행기 내려서 비행기 타기 전에 대화를 했습니다. 미리 이제 뭐 당연히 결론은 타고 갔죠. 타고 갔다기보다는 그거잖아요. 그 여자친구의 말을 듣는 것으로. 그렇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열 정리가 됩니다. 저는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종의 서열 정리가 아니었을까. 연인 간에도 알게 모르게 서열 정리 싹파 싸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주도권 싸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기싸움이 치열하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보통 연애 초반에 연애 주도권을 좀 잡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보통 여자들이 이제 남자친구에게 뭐 네. 연락 문제나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강을 잡으려고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연애 군기. 연애 군기를 좀 잡는 그 타이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애 초반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때. 쑥스러운 TV 지수님도 그런 상담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실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연락이 너무 자주 안 된다, 바쁘다.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 횟수도 네. 빈도도 너무 적다. 아하. 그리고 자기를 만날 때 좀 집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걸 안 하더라. 네. 자기를 좋아하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연애 고민을 얘기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답이 너무 쉽지 않나요? 그 친구가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해봤는데 그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그렇게 해줬었더라고요. 자주 만나고 연락도 자주 하고 네.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그래서 그 친구는 그게 이제 당연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 친구가 너무 그 전 연애에 길들여져 있어서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뭐 대부분 직장 생활하는 남자친구는 그렇게 연락에 집착하는 남자 별로 그렇게 없다.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해 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집이 멀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분당과 일산에 사는다거나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퇴근하고 피곤한데 뭐 굳이 데리러 가고 데리러 오고 매번 그렇게 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너무 좀 이해심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건 남자 생각이 어떠세요? 닮은 살결님은? 저는 동의하는 게 이제 집이 멀거나 그러면은 좀 데려다 주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분 쪽도 이해가 되는 게 정말 많이 좋아한다면은 자주 만나고 데려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본인 얘기하는 거죠? 본인도 집이 좀 멀죠. 아까 보니까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그러면 본인도 평소에 여자친구 잘 데려다주지 않기도 그쵸. 멀기 때문에 네, 좀... 현실적으로 막차 시간 이런 것도 존재하고요. 네, 그쵸. 아니 이 커플 되게 너무 평탄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커플이 평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커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문제없는 커플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닮은 살결님의 성향을 이렇게 봤을 때 잠깐 짧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봤을 때 네. 워낙에 이렇게 유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막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그냥 순하고 유하고 그러신 분들은 여자친구도 그런 성향이라면은 둘 다 성향이 강하지 않으면은 특별히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한쪽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좀 성향이 세고 그렇다고 하면 좀 부딪힐 일이 둘 다 그러면 그건 진짜 파국이고 한쪽만 그래도 다툼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네. 둘 다 유순하고 그러신 분들이 연애를 한다면 크게 잡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오늘 상담에 하이라이트 갑니다. 이 커플이 싸움을 하긴 했어요. 오. 유의미한 싸움. 오. 그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모든 커플은 어떻게든 싸움을 하죠. 싸움의 양상과 정도, 그 이후의 후유증의 크기가 다를 뿐. 닮은 살결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친이 저에게 정말 화를 냈던, 아니 정확히는 지금까지 가장 크게 화냈던 적이 있긴 있어요. 제가 PC방을 갔었는데요. 네, 모든 불행의 시작이죠, PC방. 보통은 여친 톡에 답장을 금방금방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30분 이상 답을 못했습니다. 안 한 거죠. 그때 했던 게임은 어깨 너머 워치라고, 이건 방송이라서 정확히 명칭을 말할 수는 없고요. 어깨 너머 워치라고 건슈팅 시뮬레이션인데요. 닮은 살결님, 혹시 이 게임 하실 때 랭킹전이나 레이드였었나요? 아니요, 친구랑 1대1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랑? 네. 게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길게 통화를 하며 여친 마음을 풀어주긴 했습니다. 솔직히 미안함보다는 여친의 서운함이 제 생각보다 길게 갔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길게 서운할 일인가? 그때 여친이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너 예전에 이런 적 있었잖아. 그때는 내가 그냥 넘어갔었잖아. 저는 우리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만은 아닙니다. 여친도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이미 진지하게 몇 번이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여친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상담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우선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격려를 보내드리고, 쑥스러운 TV 지숙님, 20대 초반 커플인데도 연애는 물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견실하네요. 이런 커플 흔한가요? 요즘 보기 드문 진짜 약간 바른 네. 청년이신 것 같은데요. 그 여성분도 그러니까 그렇고. 두 분 다. 응. 사연 계속 가볼게요. 그런 우리 커플이 싸웠던 적은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 결혼과 노후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 생각해요. 와, 20대 초반이 노후까지 준비해. 여친과 상의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불입하는 적정한 노후 연금 액수가 얼마인지 그런 걸 상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친은 우선 저축을 많이 해서 집을 먼저 사야 한대요. 그게 제일 먼저라고 합니다. 저는 노후 준비가 직장만과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와 이런 일로 상담을 했는데 어머니는 월에 노후연금으로 50만 원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20대 초반이 노후연금으로 월 50을 넣겠다고 합니다. 직장만을 위한 적금 50만 원에 연금 5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견실한 청년이에요. 와, 그러게요. 그런데 여친은 연금 50만 원을 적금으로 돌려서 집을 사는데 보태자. 연금이라는 게 받기 전까지는 못 깨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요. 둘 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제법 크게 번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연애 상담에서 경제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쑥스러운 TV 지숙님, 네. 정말 어려운 상담인데 답변을 부탁드린다면요? 근데 저는 약간 놀라운 게 20대 초반에 이런 미래 계획을 노후 계획까지도 그쵸. 생각을 하셨다는 부분에서 저 되게 놀라워요. 나는 20대 초반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쑥스러운 TV 지숙님 혹시 지금 연금, 은퇴연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는 하고 있기는 해요. 저는. 아, 그러시구나. 근데 20대 초반에는 연금은 아예 저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노후가 코앞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산에 주식 1점 돌파 주식형. 약간 지금 제 노후가 불안해지면서 그러게요. 20대 초반에 노후를 걱정하고 계셨다는 게 전 더 놀라운데요. 그 그쵸. 포인트가. 그리고 여자친구분도 굉장히 견실한 사람 같아요. 성실하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게 두 분 다. 예, 일단 집이라는 거를 뭐 남자가 해온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손을 양가 부분이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도와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둘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모으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오늘은 상담이 아니라 자랑하러 나오신 건가요? 자랑 아닙니까? 그러게요. 뭐 고민이랄 게 전혀 없는데 지금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잡자면 저는 이 와중에도 역시 또 서열 정리가 들어가는 것인가? 근데 저도 여자분의 생각에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은 노후연금을 준비하는 것보다 네. 그래도 지금은 당장 목돈이 들어갈 집장만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노후는 좀 노후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닮은 살길님께 물어봐야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연금을 금액을 줄였습니다. 일단은 여자친구의 말을 듣는 것으로. 저도 바로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적금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이제 거기에 의견에 동의를 해서 이제 적금량을 좀 늘리고 네. 이제 연금량을 줄였죠. 연금을 줄이고. 네. 네. 그럼 어머니 말씀을 안 들으신 거네요? 아야 그렇게 해도 되죠. 어머니는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어머니도 이제 얘기 드리니까 이제 좀 동의를 하셨어요. 50만 원은 이제 좀 무리가 많이 가고 유지가 힘들 수 있으니까 좀 줄여서 하는 걸로 타협을 봤죠. 30대 중반에도 그 은퇴연금으로 50만 원 정도 불입하는 비율 높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진짜 많이 하시는 거죠. 그쵸. 은퇴연금으로 월 네. 50을 납부하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혼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당장 결혼식이 언제는 아니더라도 뭐 3년 뒤, 4년 뒤 이런 식으로. 30대 초반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한 5, 6년 뒤에 네, 그렇죠. 이 커플은 지숙님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덕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크고 작은 위기가 오겠지만 깨지지 말고 앞으로도 잘 살고 영원히 행복하라고. 근데 저는 또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따뜻한 이게 말씀해 주세요. 안 돼. 차가운 말씀하지 마세요. 따뜻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나도 모르게 또 네. 저도 모르게 또 이게 갑자기 또 차가운 말이 나올 뻔했어요 지금. 이렇게 덕담을 해드리자면, 근데 이러신 분들은 그냥 왜 장기 연애 하는 분들 커플들도 있잖아요. 뭐 9년, 네네. 10년 연애하다가 이렇게 결혼하는 커플들도 있고 하니까 워낙 이렇게 서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성향이시라면 뭐 장기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뭐 순탄하게 그냥 가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이대로만 만나신다면.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뭐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게 정상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고민일 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행복하죠. 행복한 고민인 거죠. 뭐 매일매일 싸우는 것보다는 싸움을 일어나지 않게 서로 배려한다는 거니까 두 분의 성향 자체가. 그래도 위기가 한 번쯤 오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금요일 날 여자친구를 만나고 이제 토요일 날 집에서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게임을 좀 좋아해서 네. 집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아, 그렇구나, 알겠어. 약간 알겠는 게 네. 알겠는 게 아닌 알겠는 거네. 게 아닌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어서 나 주말인데 오늘은 좀 친구들하고 놀겠다, 살짝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맘 먹었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대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 쉬는 날 이제 친구들하고 게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저랑 놀려고 기다렸다는 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말 이틀 중에 어차피 게임하는 건 하루 아니에요? 그쵸, 일요일 날 만날 예정이었죠. 그 만났어요, 일요일에 여자친구? 아, 근데 못 만났습니다. 왜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때. 잠깐만, 비가 온다고 여자친구 비가 안 오나 만나요? 눈이 오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대신- 비가 오면 그 다음 날 만났습니다. 아니 뭐 근데 뭐 그럴 수 있지만 차가 없으면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동하기가 힘드니까 뭐 비 와서 안 만난 거에 대해서는 여자친구가 뭐라고 안 했어요? 아, 네, 서로 아. 오케이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정확히 기다리느라 서운했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제. 근데 그거는 여자친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오. 저는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오. 주말 중에 하루 정도는, 왜냐하면 그게 매주 친구들이랑 그렇게 게임을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뭐 그런 뭐 혼자만의 개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자친구한테 가끔씩 한번 그렇게 자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애초에 지금부터 하시는 게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닮은 살결님 꼭 여자친구 들려주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모셨던 아리아나 동그란데님의 만큼의 임팩트는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 있을 텐데 아니요, 저한테는 그 이상 임팩트였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게 크게 문제없는 커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약간 신기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논란이었다고 할까? 숙소는 TV 지숙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음. 그냥 이대로만 만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 중간에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결혼까지 가는 그 길고 긴 여정에 네. 새로운 사람이 불현듯 눈에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 네, 뭐 그건 언제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않는다면 크게 네.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네. 여자친구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을 겁니다. 예, 확신의 연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적당 덕후가 쑥스러운 TV 지숙님을 모신 이유는 날카로운 가슴을 찌르는 흉부를 패부를 베는 것 같은 그런 날카롭고 날선 현실 팩폭을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상담을 원한 거였는데 저희가 일부 때는 사연자가 너무 순한 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니까요. 저는 세상에 쑥스러운 TV 지숙님이 이렇게까지 눈빛이 선량한 분이셨나? 선량한 분 맞죠. 팩폭으로 유명하실 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그동안 쑥스러운 TV 지숙님께서 실제 상담하셨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차분 풀어볼게요. 제가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분이 있어요. 가치관이나 조건은 너무 잘 맞아요. 적극적으로 호감 표현해 주셔서 만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저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셔서인지 항상 옷을 편하게 입고 데이트에 나오시거든요. 근데 옷 때문에 연애 감정이 조금 안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옷 때문에 연애를 고민하는 게 정상인가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처음에 이제 받았을 때 네. 제가 물어봤어요. 뭐 여자분이 뭐 얼마나 음. 편하게 옷을 입거나 뭐 추리닝을 입고 나오시는 네. 건지 뭐 슬리퍼를 신고 나오시는 네네. 건지 여쭤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청바지에 샌들 정도를 뭐 입고 나오신대요. 뭘 저는- 원하는 거야? 그러면 쉬폰 드레스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밀짚 모자를 쓰고 나가야 되나? 그 정도면 되잖아요. 뭐 물론 첫 만남에는 다들 이렇게 엄청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꾸밈을 하고 나가겠지만 만남의 횟수가 뭐 3번, 4번 이렇게 많아질수록 보통 좀 편하게 입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남성분한테 네. 옷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분의 외모가 그냥 마음에 안 들었었던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결론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적인 매력에서 크게 끌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도 본인은 데이트를 할 때마다 항상 최선으로 꾸미고 나가셨대요. 그 남자분이. 그래서 어떻게 꾸몄는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 조금 성의가 없다라고 느껴져서 거기에서 약간 실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연을 읽다가 첫 문장에서 딱 감이 왔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분이 있는데 가치관이나 조건은 너무 잘 맞아요. 외모는 아니란 말이구나. 그러니까요. 보통 남자들 여자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오죽하면 외모가 복지다, 얼굴이 재밌다 이런 걸 뜻합니까? 근데 여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치관이나 조건이 뭐 여러 가지겠죠.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맞는다니까 이 남자분도 약간 나머지는 너무 좋은데 외모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놓치기는 싫고 근데 막 그렇게 불꽃 같은 열정은 타오르지 않고.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럼 이분이 약간 친구 이렇게 욕심이 많니? 가치관이나 조건 정도가 잘 맞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진짜 어렵죠. 그게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청바지에 샌들 정도는 그냥 뭐 데일리 룩으로 보통 다들 뭐 그렇게 데이트할 때 입는데 그게 거슬렸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그런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외모가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옷차림도 안 해. 아닌. 그러니까 좀 거슬렸던 게 아닐까. 이것도 최근 사연인가요? 네, 최근 사연이었어요. 이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외모도 스타일도 내 마음에 쏙 들고 가치관도 마음에 들고 조건도 괜찮고 그런 상대가 본인을 만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자, 다음 사연 가볼게요. 이번에는 20대 후반 여자분 사연입니다. 보름 정도 매번 만났고 만날 때마다 가벼운 스킨십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분이에요. 제가 고백했을 때 남자가 확답을 주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핑계를 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거절의 뜻으로 알고 관계를 끝내려 했어요.
그런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호. 음. 다시 평소대로 지내던 중에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 우리는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왜? 라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사실 절 좋아했었다고, 그걸 말 못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남자 심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겁니까? 그냥 한번 관계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끝내려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연락을 했다. 네. 근데 이 여자분이 그걸 오케이 할 거라고 이 남자는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왜라고 이렇게 살짝 철벽을 치니까 그 궁여지책으로 그제서야 변명을. 사실 그쵸. 내가 널 좋아했다. 사실 너 좋아했어. 나 말 음. 못했을 뿐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귀기 전에 가벼운 스킨십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남자의 인식에 이 여자분은 좀 접근하기 쉬운 여자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런 표현 굉장히 안 좋겠죠. 어쨌건 내가 손을 내밀면 닿는 곳에 있는 그쵸?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 놀러 가고 싶다는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그럼 이것도 답이 나왔네요. 그쵸? 이 남자의 심리가 뭐냐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야, 끝내 친구. 확실히 끝내. Say no. 저는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드네요. 숙소론 TV 지숙님은 네. 이런 몇 줄을 딱 듣고 바로 그렇게 촉이 오시는 편입니까? 대부분 오는 것 같아요. 사연을 들어보면 네. 듣다가 보면 중간에 이미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하. 네. 그렇군요. 자, 그런 쪽 계속 한번 기대해 보고요. 계속해서 또 여자 사람 고민입니다. 소개팅으로 만난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소개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새 정말 소개팅 이렇게 많이 합니까? 얘기 듣다 보면 다 소개팅이야. 나 빼고 다 하나 봐요 소개팅은. 저도요. 저도 빼고. 소개팅으로 만난 지 6개월 지났고 성격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욕설이랑 강압적인 그런 부분, 욕을 했다고요? 욕을 어디까지 욕인 거지? 이건 통념상의 욕이라고 하면 그건 폭력인데? 그러게요. 네. 그런 부분을 몇 번 그냥 웃어 넘기면서 자기가 그럴 때만 욱한다고, 자기 성향이 그렇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저는 거슬립니다. 당연히 거슬리겠죠. 그렇죠. 보통 정말 화날 때만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다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고민스럽네요. 이건 고민 안 되는데 저는. 그러게요. 예, 근데 저는 고민 안 돼요. 이거는 뭐 이런 성향이 보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이거는 그걸 봤을 때 끝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알겠어요. 원래 폭력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만 폭력적이라는 거는 나를 얕본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평소에는 너무 뭐 성격 좋고 평소에는 너무 뭐 되게 젠틀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자기가 딱 꽂히는 순간에 이렇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인다. 약간 욕설이나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약 먹어야 됩니다. 네. 이럴 경우는 약 먹어야 돼 진짜. 그러니까 감정 조절, 분노 조절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 오죽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생깁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병입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성격이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데 나한테만 유독 그렇다면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틀림없죠. 근데 이건 비단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보통 인간관계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흔히 얘기하는 세간의 세평, 저 사람은 너무 좋고 너무 괜찮고 젠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한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한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남한테 어떻게 하냐보다. 그럼요. 물론 세상 사람들한테 다 범죄자한테 나한테만 좋게 한다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근데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는 다른 게 마음에 드는 거죠. 그쵸. 그 사람의 뭐 외모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너무 끌리는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네. 그 사람한테 마음은 이미 큰데 좋아하는 마음은 큰데 헤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모습. 그래서 자꾸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겠지. 뭐 그러니까. 이때만 그런 거겠지. 뭐 괜찮아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를 하는 것 같아요. 구름이 많이 끼면요 비가 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친구야 고민하지 마. 이건 진짜 고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네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연애 상담을 숙소론 TV 지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저는 연애 고민보다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자,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20대 후반 남자 사람입니다.
여자친구가 남자가 섞인 친구 모임 술자리를 자주 가집니다. 그냥 이해해 줘야 하나요? 그걸 이해해 줘야 말고 자시고 할 게 있을까요? 이상하네. 이성이 섞인 술자리에 나간다는 거를 누가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되는 일입니까? 뭐 보통은 허락을 받죠. 진짜요? 네, 보통은 허락을 받죠. 아 정말요? 네. 세상에. 그 자리에 만약에 이성이 있다면 네. 뭐 나 누구 있는데 뭐 가도 돼? 뭐 근데 남자도 있어 아니면 여자도 있어 이렇게 사전에 뭐 허락을 받는다기보다 그래도 사전에 약간 동의를 구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1대1로 만나는 게 아닌데도요. 1대1로 만난 게 아닌데도 뭐 회식 자리거나 이런 건 상관없겠지만 네네. 뭐 그냥 사적인 모임에서 네. 그 자리에 뭐 여자들이나 뭐 이게 이성이 네.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를 모르고 오. 있다가 알게 됐을 때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싸움의 여지가 된다고 생각을 우리가 해요. 약간 충격적이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유교 국가가 됐단 말입니까? 아니 예전에보다 더 훨씬 엄격해졌다? 보수적이 됐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저는. 왜냐면 이성이 있는 술자리에 나가는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그걸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됐을 때 그걸 좀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1대1이 아니더라도요. 네. 뭐 그렇군요. 사연을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친구가 남자랑 섞인 친구 의 술자리를 자주 가지는 데까지 얘기했죠. 저는 남녀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여사친도 없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문제로 잦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도 싫고 고민이네요. 제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여기 사연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먼저 이성이 섞인 술자리에 갈 수 있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더 핵심 같은데 그죠. 남녀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 이거는 뭐 항상 뜨거운 감자죠. 남녀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있냐 없냐. 이분은 일단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네. 답변을 주세요. 속 시원한 답변.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저는 남녀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남녀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은 남자가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는 뭐 마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뭐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그렇죠. 저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이 섞인 친구가 있는 이성과 함께하는 술자리에 자주 가는 거는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어쩌다 한두 번 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것까지 네.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건 너무 구속하는 거인 네. 것 같고 근데 너무 그런 모임이 잦으면은 그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저기서 궁금증이 생겨. 수도원-TV 지숙님은 네. 남자친구에게도 그런 거 너무 자주 가지 마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예전에 그 만났던 남자친구 중에 네. 되게 사람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약간 리더형인 사람이었고 주위에 그쵸. 모든 문제가 생기는 따르는 근원. 네. 뭐 아는 뭐 형 동생 뭐 누나 친구 되게 주위에 사람이 많은 남자였고 운동도 좋아하고 막 그런 남자였어가지고 인싸 오브 인싸. 진짜 인싸 중에 인싸였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그 사람 자체도 술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술자리가 잦고 당연히 이제 이성과 함께하는 그런 술자리가 잦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네. 너무 자주 그런 자리를 갖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말을 잘 듣던가요? 좀 자제하려고 노력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 보통 그럼 같이 나가시면 뭐 해결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굳이 거기에 남자친구 지인들이 있는 자리마다 어쩌다 한두 번 정도는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지인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나가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나가면 저도 물론 불편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아무래도 저를 신경 써야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놀 때처럼 편하게 놀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아니까 자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배려심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적당히 생각을. 알아서 좀 저는 네. 왜 방목형인 편이긴 하긴 한데 좀 적당히 알아서 너무 과하게 뭐 너무 막 자주 그런 자리가 있는 거는 좀 별로죠. 방목형인데 울타리 넘어가면 죽어. 그죠? 울타리는 있어요. 이게 그렇죠. 울타리는 어느 정도 그 안에서만 놀아야 돼. 바운더리 안에서. 아, 경계는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다고 줄을 매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꼬투리를 그건 끌어서. 아닌데 그렇죠. 울타리 맞습니다. 안에서 놀 수 있게. 이렇게 현명하신 분인데
네. 참고로 오늘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 계실 테니까 10년째 베테랑 웨딩 플래너이자 너희튜브에서 수런TV라는 연애 상담 채널을 운영 중인 우리 수런TV 지숙님은 아직 미혼이십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죠. 테이블 위에 이미 케이크는 올라와 있고 케이크 위에 딸기를 얹을지 체리를 얹을지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그냥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 내가 안 하는 거야 라고. 되게 꽉 찬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연애 상담을 하러 구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누가 상담을 하러 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요. 다음 사연 계속 가볼게요. 1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가 전에 사귀던 남자가 많았다는 걸 굳이 저에게 가끔씩 어필합니다. 이거 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이건 뭐 그냥 간단하죠. 나 그만큼 잘 나갔던 여자였어. 날 좀 신경 그러니까. 써줘. 뭐 이런 거죠. 나 사귀었던 남자 많았어. 나 좀 신경 써줘. 질투해줘. 날 좀 더 신경 써주고 나를 좀 더 사랑 표현을 해줘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남자친구가 애정 표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니면 흡족하게 느낌이 안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사소한 문제가 뭐지? 그 가끔씩 어필하는데 그러면 박수 치면 되잖아요. 와 그렇구나 고마워. 지금 나랑 만져서 고마워. 그럼 되지 않나? 이 여자분이 원하는 거는 자기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질투심도 가져주고 조금 더 자기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고 그걸 원하는 거니까 그걸 충분히 충족시켜주면은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친구야 너도 얘기해. 나도 예전에 여자친구 많았어라고. 근데 이렇게 애정 표현을 충분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구연애사나 과거에 남자친구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게 만약에 거슬린다면 네. 뭐 그거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번 얘기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난 좀 기분이 나쁘다. 굳이 알고 싶지 않다. 라고 한번 이렇게 뜨끔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만약에 이렇게 본인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애정 표현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다면 그렇게 한 번은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스킬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얘기, 곤란한 얘기를 편안하게 잘하는 거 그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하다못해 지하철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그냥 얼굴만 찌푸리지 말 한 번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누가 치고 지나가도 뭐 내 발을 밟고 서 있어도 그냥 발을 빼거나 하고 말지 선생님 제 발 밟고 계신데요? 라거나 저를 치고 가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쩌다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계속 문제가 된다면 계속 이런 행동을 한다면 불편하지만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인에게 이렇게 하기 싫은 얘기, 하기 어려운 얘기를 그나마 편하게 하려면 뭐 어떻게 마인드셋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이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도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게 나의 일정 정도의 선을 넘었을 때는 분명하게 이거는 좀 더 불편하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관계가 오래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전달을 할 때 막 너무 각 잡고 막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너무 화내듯이 얘기하거나 막 너무 뭐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만약에 또 이런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얘기가 뭐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너무 무겁지 않게 근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하는 거야? 나는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얘기다라고 이렇게 좀 편한 듯 하지만 네. 말에 뼈가 있게. 지금 너무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 힘든 얘기를 할 때 오히려 힘 빼고 네. 감정 빼고 편하고 부드럽게. 네, 막 그거를 막 각 잡고 내가 오늘 이걸 그렇죠. 얘기하지 막 이렇게 하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농담인 듯 하지만 그 말에 뼈가 있게. 그렇죠. 우리 점심으로 짜장면 먹을까 냉면 먹을까 이 정도 느낌으로. 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싫은 얘기, 하기 힘든 얘기를 편하게 한다는 게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그건 훈련처럼 우리가 운동을 계속하는 것처럼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는 친구야. 너가 좀 더 노력해야 돼. 그 막 화내거나 얼굴 찌푸리지 말고 만면에 아주 가벼운 엷은 미소를 띠면서 나는 너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잘 진짜 모르겠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은 기분이 좋지는 않아.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친구야 용기 내봐.
자, 다시 남자 사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눈이 높다고 하네요. 가끔 막상 제가 괜찮다고 하는 이성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눈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취향이 독특하실 수 그런 있겠죠. 게요. 저는 이성을 볼 때 얼굴보다는 전체적인 태, 거봐 까다롭잖아요. 아니면 제스처, 야 갈수록 가관이네요. 또는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 이거 진짜 어렵다. 아우라까지 본다고? 진짜 어렵다. 예, 신기가 있는 분인가? 이런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애하기 어려운 관점일까요? 이건 저도 답을 알겠어요. 이건 너무 어렵죠. 차라리 뭐 어떤 특정한 외모의 특징을 가진 여자가 좋다, 뭐 피부가 하얀 사람이 좋다, 눈이 그렇죠. 큰 여자가 좋다, 이런 거는 찾기 쉽죠. 네. 그런 거는 오히려 쉬운데 전체적인 태, 제스처, 분위기 이거는 정말 이거 너무 어렵죠.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이기도 하고 그게 괜찮은 사람이 많지 않기도 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힘든 포인트를 보시는 건 맞죠. 이 분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의 취향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향이 정해져 있다면은 성격은 이러이러하고 이럴 때는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옷을 입을 줄 알고 이렇게 하기로 꾸밀 줄 알고 매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죠. 물론 그것도 되게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니 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그건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이런 취향이 있으니라고 말하는 건 강요하는 꼴이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도 가지 않고 본인이 자기 취향도 모르면서 저는 얼굴보다는 태를 보거든요. 태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스처가 뭔지, 분위기가 뭔지, 아우라가 뭔지, 그러니까 오라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놓고서 자기가 연애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야라고 어필하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 못 봤거든요. 저는 뭐 사람이 특별하고 안 특별하고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 특별하죠. 어머나? 그렇죠. 죄송합니다. 두둥?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합니다. 근데 자기만 특별하다고도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우선 본인의 취향을 좀 정확히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 취향을 아직 잘 모르신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연애할 때 대부분 문제 생기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본인이나 타인의 상대의 취향을 정확히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내가 기분이 나빠. 근데 기분이 나쁘다는 것만 알고 왜 나쁜지는 몰라. 물론 기분이 나쁜 건 감정이 상하는 건 병원은 아닙니다만 내가 코감기에 걸렸는지 목감기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맞는 약을 찾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약간 뭐랄까 뜬구름 잡는 식의 이상향을 바라면은 누굴 만나도 쉽지가 않죠. 이건 너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전체적인 태를 본다, 분위기를 본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좀 추상적인 거라서. 아니면 이 남자분이 굉장히 잘생기시고 정말 태도 좋고 남들이 볼 때 헉하는 그런 느낌이실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너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하긴 합니다. 이 상담도 비교적 최근에 하셨던 거죠? 네, 요 상담도 제가 최근에 했던 상담이었어요. 그때 답은 어떻게 주셨어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너무 막연하고 약간 이렇게 좀 추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성을 만나려고 하면 그건 너무 누군가가 본인에게 누굴 소개해주기도 너무 어려울 거고 그렇죠. 본인도 본인 취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여자를 만나도 애매할 수 있어요. 딱 이렇게 이 사람이 내 취향이 맞다 안 맞다 본인도 스스로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추상적이다 이상향이.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상형 원하는 이상형을. 처음에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눈이 높다고 하네요. 그 눈이 높은 게 아니라 너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너한테 어떤 사람을 해줘야 될지 감이 안 잡혀.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아마 눈이 높다고 표현하고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진짜 얘기를 하다 보면 연애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연애라고 생각해요. 돈 버는 일, 공부하는 거 연애에 비하면은 정말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마치 인류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룩하지 못했던 세계 평화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사랑이 충만한 토요일 밤 되세요.